골반 바닥 근육이라고 있어요. 방광, 자궁, 직장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일어나겠죠. 안녕하세요. 의사들과 대화하는 여자 의대녀 이진입니다. 오늘도 통증 박사 안강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골반 통증에 대한 얘기 나눠볼게요. 여성의 경우 자궁이나 난소에 문제가 있을 때 골반 통증 느끼게 되는데 사실 뭐 원인이 다양하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예. 골반 통증은 이제 되게 많은 거예요. 급성이냐 만성이냐. 급성은 주로 감염이죠. 특히 뭐 신유신경, 방광염 이런 거 저희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고. 맞아요. 만성 중에서는 이제 뭐 자궁 내막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자궁이 이제 바깥으로 자궁의 벽이 이제 바깥에서 생긴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난소외과 또 다른 데 가서 생긴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성 골반염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계속 예를 들어서 뭐 그 골반에 있는 게 감염이 된 채로 계속 오래 있는 거예요. 그런 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걸 다 따지더라도 제일 많은 거는 역시 만성인데 명확한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근골격계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성 통증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그래서 근골격계 문제를 꼭 제대로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근골격계 문제라면은 치료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근골격계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 허리나 뭐 골반이나 엉덩이나 이런 거가 아픈 게 아니라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생식기나 이런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이 바깥에 있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바깥의 것을 치료하면서 이것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안의 것이 바깥으로 증상이 나올 수도 있죠. 연관통이라고 그래서 그 경우보다는 바깥의 것이 안의 증상을 나오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골반 통증이랑 그 엉치 통증은 위치가 다른 거죠. 엉치는 엉덩이인 거고. 네. 골반은 저희 다 골반이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다른 거네요. 지금 이제 정확히 말하면 골반이라고 하는 건 허리, 배꼽 아래 것들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pelvis 영어로. 엉덩이는 버턱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전 다른 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왜 엉덩이 주변을 다 같이 그냥 골반 통증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통증 부위부터가 다른데 골반 통증과 엉치 통증 그러면 지금 일단 골반 통증 얘기해 보면은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높은 것 당연히 같은데요. 골반 통증은 여러 다른 뭐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이상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반을 이제 받치고 있는 게 이제 골반 바닥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두꺼운 근육이 있어서 이게 방광, 그다음에 자궁, 그다음에 이제 대장에서 내려오는 직장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뭐 방광이 떨어지거나 전립선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뭐 거기 염증도 생기고 오줌도 자주 마렵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또 뭐 여자분들 혹시 할머니들 밑이 빠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표현이시죠. 그런 얘기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항문도 이게 밑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골반 바닥 근육이 약해진 거와 관련이 크고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여러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큰 병이에요. 골반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골반 장기 탈출증이란 게 있던데 아까 얘기한 거죠. 이거 좀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 주시죠. 직장, 자궁, 방광 이런 게 떨어지면서 요실금, 자궁 탈출, 방광 그다음 방광류, 직장류 이런 것들이 변실금 여러 가지 골반 통증도 자궁 후굴되면 나오고 하거든요. 많이 생겨요, 저런 것들이.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장기들이 지지하고 있는 근육이 약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조심해야죠. 뭐 임신하거나 출산 이런 것들 뭐 당연한 거지만 노화되고 폐경기일 때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것들 같이 저런 걸 다 준비해야죠. 근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그 호흡법이에요, 사실. 호흡법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숨을 들이마시고 그 상태로 가슴이 이렇게 앞뒤로 벌어져 있죠. 숨을 내쉴 때도 똑같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후 내쳤지만 똑같잖아요. 루치아노 파볼로티처럼 가슴이 딱 벌어진 상태로 있으면 당연히 배꼽 아래가 좁아져 들어가고 배꼽 아래 힘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거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뭐 단전호흡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에다 힘을 주고 항문을 더 조이면 쾌겔 방법이라고 해서 쾌겔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꼭 아셔야 되는데, 이런 운동을 따로 안 하더라도 이렇게 가슴이 넓어진 상태만 앞뒤로 넓어진 상태 유지하면 이거는 항상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배꼽 아래가 편편한가, 나왔나. 배꼽 아래가 나오면 위험한 거다 생각하고 저희 호흡법 또 그 참조하셔서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하시면 됩니다. 호흡법 방금 네, 얘기해 네, 주셨는데 사실 뭐 생식기 관련 질병이나 소변 대변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골반 바닥 근육 이거 강화를 잘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호흡 방법 말고 뭐 또 다른 호흡 방법이 물론 제일 중요하고요. 일상생활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 방법, 걷는 때도 가슴을 들어 올리도록 하고 호흡을 크게 걷는 걸 연습하시면 돼요. 사실 저게 네. 저희가 그냥 운동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면 이게 힘들더라고요. 저거는 네. 안 힘든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좀 몸이 저 약해서.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아니 저는 저희 안강 운동만 해도 안강 체조만 해도 꽤나 이게 몸에 이렇게 열기가 들고 힘들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그건 체력이 많이 약한 건가? 그건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열이 돈다는 얘기는 네. 우리 몸에 있는 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이라는 게 돈다는 거니까 좋은 뜻입니다. 네, 직원분들도 직원 조회 때마다 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건강하신가 봐요. 네. 자,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